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바이오 업종 초강세 진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었습니다.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배당락은 이제 현금을 배당하는 기업들로부터 이제 현금을 배당한 만큼 주가가 빠져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장 초반부터 나왔지만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인 첫 번째 이유는 배당락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업종 그리고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 배당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락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스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바이오 같은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소에서 바이오 제약 업체에 대한 상장 심사를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 전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상장하려면 일상에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윤성원 과장님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바이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상장하기 위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에 상장을 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문턱이 높아졌으니 상장하기가 어려워진 거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관련된 부분도 심사가 강화됐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확대 세분화가 되고 있고, 기술 특례 상장은 어느 정도 일정 조건만 충족을 하면 상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수혜를 봤었던 건 역시나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 그 상장에 있어서 후폭풍을 신라젠이라든지 코롱 티슈진 같은 업체들이 좀 부득이하게 이어지면서 좀 안 좋게 아직까지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해서는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많이 강했지만 그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이 많이 강했었던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상장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그런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견조한 그런 상승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배당까지 어느 정도 하죠.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시세를 가서 가장 크게 시세를 좀 보인 부분이고, G3BNT나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도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었던 종목들이었죠. 어찌됐든 양호하게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녹십자와 대웅제약,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오늘 뭐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서 뭐 나름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올해 연말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 배당락을 통해서 조금 더 옥석 가리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쉽게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턱이 높아졌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름 자체적으로도 계속 기술에 대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할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백신 관련된 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역시나 그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조금 뭐 숨고르기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삼상 임상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나 회기의약품이나, 그리고 기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을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들은 좀 담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업종들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올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